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언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언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우리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인생의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엔 언제라는 말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바로 타이밍, 때의 문제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타이밍의 흐름을 운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대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흐름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대운의 흐름을 해석하는 방법과 사주팔자에 대운의 환경이 찾아왔을 때 어떤 작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동안 대운의 해석이 어려웠던 분이나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은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신의 대운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운을 이해하려면 사주 원국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주 원국이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조건, 내 인생의 기본 설정값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고 싫든 좋든 나와 함께 가야 할 조건들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다, 적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간혹 사주를 해석하는 분이나 술사분들을 보시면 사주 원국을 가지고 기륭을 논하는데, 원래 사주 원국에는 기륭이라는 의미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건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조건에 무슨 기륭이 있을까요? 설사 흉신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기륭을 논할 수 없는 것이 사주 원국입니다. 다만 사주 원국 조건에 벗어난 삶을 살게 되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낚시를 좋아하고 낚시를 간절히 하고 싶은 사주 원국을 가진 사람이 저에게 상담을 찾아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선생님, 저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 당장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주 원국에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조건에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주 원국 어디를 찾아봐도 바다나 강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낚시를 하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그걸 실현할 환경은 갖추어지지 않은 사주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과 좋은 낚싯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조건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남들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방법을 제안하고 도구를 만드는 조건이 있는 거지, 자신이 직접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 원국이 부여한 정확한 역할과 조건입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부여받은 조건을 버리고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한다면 그때 문제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운은 무엇이냐? 만약 이 사람이 그런데도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3년 뒤에는 본인이 직접 자신이 만든 낚싯대로 낚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찾아옵니다. 즉, 대운은 사주 원국에서 부여받은 조건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을 가능하게 열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운의 환경은 각자 사주 구조상 길게는 20년간 지배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가 지나면 이런 환경은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대운의 환경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참고로 세운은 무엇이냐? 낚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대운이라면 세운은 낚시를 하러 동해바다, 서해바다로 떠나는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을 세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간단한 예시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사주팔자를 넘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정리하자면 사주 원국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조건, 대운은 10년마다 바뀌는 외부에서 오는 조건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외부 조건을 잘 활용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운이 안 좋아서, 사주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운은 최소 10년간 내 사주 원국에 머물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는 원국에 준하는 조건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제 개념이 정리되었다면 대운의 천간보다는 지지 중심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 현실을 마주하는 곳은 지지의 환경이므로 지지의 비중을 더 두고 해석해 볼게요. 먼저 나는 지금 어떤 대운을 지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1년 4계절을 맞이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내 사주팔자에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대운의 흐름 속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대운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을 할 때에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주팔자에는 선천적으로 음과 양이 조건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운을 해석할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주 원국에 준하는 조건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음양이 작동합니다. 계절에도 음양이 존재하듯이 우리 인간도 여자, 남자로 나뉘어진 음양이 존재합니다. 먼저 여성은 신체가 타고나기를 음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차가운 것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싫다고 느낍니다. 추워 죽겠는데 방마저 냉골이면 덜덜덜 죽겠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12지지에서 말하는 음대운은 자대운, 축대운, 진대운, 사대운, 신대운, 유대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음대운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양의 덕이 약한 시기입니다. 가령 양의 덕이라면 남성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라면 부친이나 오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주부가 남편의 덕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음대운으로 바뀌면서 남자의 사랑과 덕이 부족해지면서 내가 경제 활동에 직접 뛰어든다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한 만큼 성취와 보상이 약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금과 유금이 자의적인 의미로 돈을 뜻하는 가을의 결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먹어야 할 것을 이제 내가 직접 움직여서 구해야 하니까 몸이 수고스럽고 번잡한 일들이 발생하는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성이 음대운을 걸어가고 있다면 갑갑하고 답답한 상황들처럼 삶이 고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양대운인 인대운, 묘대운, 오대운, 미대운, 술대운, 해대운을 걸어가고 있다는 건 양의 혜택이 원활하게 주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남성의 덕이 좋은 시기이니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고 가족에게서도 부친이나 오빠의 도움이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양의 혜택이 주어지는 시기인 만큼 내 몸이 수고스럽지 않게 흘러가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남성인 경우를 알아볼게요. 남성은 신체가 타고나기를 양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에 한여름 떼약볕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남성이 인대운, 묘대운, 오대운, 미대운, 술대운, 해대운을 걸어가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해도 노력만큼 성취와 보상이 결과적으로 크게 주어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잘 주어지다가도 대운 말미에 가면 좋아 보이는 것도 결국 다 흩어지게 됩니다. 힘들게 벌어가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음의 혜택이 약한 시기인 만큼 배우자나 여성으로부터의 도움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즉 음덕이 약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성이 음대운인 자대운, 축대운, 진대운, 사대운, 신대운, 유대운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제 아무리 힘든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음의 혜택이 원활하게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나타나게 되고 만약 음대운이면서 육신으로 재성이라면 금전적으로
성취와 보상도 충분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여성으로 인한 도움, 음덕이 잘 발휘되는 시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자는 음의 기운을 수월하게 쓰고 여자는 양의 기운을 수월하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운은 그런 환경을 설정해 둔 것이니까요. 예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찾아보셔서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남녀 공통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구간이 있습니다. 자축대운과 오미대운인데요. 겨울에 가장 추운 달인 자축월이고 여름에 가장 더운 달이 오미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축은 너무 추워서 오미는 너무 더워서 지연, 지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축대운은 겨울에 동장군이 기세를 떨치는 시기입니다. 공간적으로도 세상이 다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으로 생활하기가 어렵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시기입니다. 그래도 남성이 여성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특히 여성은 이 음대운이 지독하게 고독함이 따르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때 기존의 것을 확장하는 것은 매우 주의가 요구되고 되도록이면 변화가 적고 정신적인 활동을 추구하거나 무형적인 아이템을 활용하셔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미대운은 폭염이 맹위를 떨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갈증이 나고 무더워서 일을 꾸준하게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너무 더우니까 늘어지거나 지치고 지루해져 일을 꾸준히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의 중단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기에는 사람들이 늘어지고 쉬려고 하다 보니 휴식이나 휴양, 오락, 방송과 관련된 일은 긍정적이지만 특히 남성은 양대운이 되어서 매우 고달프고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대운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구간이 진술충미 대운입니다. 진술충미 대운에는 남녀 모두 커다란 변화 변동을 동반합니다. 계절의 변환점이자 12운성의 인묘현상, 백호, 개강살, 화개살, 천살 등이 머무는 대운이기 때문에 삶의 변폭이 크게 발생합니다. 특히 계절과 계절을 이어주는 교접 대운이므로 인생의 변환점이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발생합니다. 가령 의식주의 환경, 직장, 직업, 인간관계의 변화 등이 크게 발생하고 이 대운에는 대체적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다음 대운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직업이나 나만의 능력, 노하우를 개발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대운의 구간입니다. 가령 내가 술대운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다음이 순행으로 해대운, 역행으로 유대운이 되었든지 간에 이 술대운 때 내가 이중적으로 모습으로 살아간 것들이 결국 다음 대운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내 삶의 원동력이 되거나 직업적인 능력을 배우고 얻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2운성의 인묘작용과 재고의 입고, 개고의 작용이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재물의 변폭이 크게 발생하는 시기가 됩니다. 누구는 이때 벼락부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현금의 유동성이 매우 힘든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해석해야 할 부분은 대운의 관심사입니다. 나란 사람을 기준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대운을 바라볼 때는 내가 지금 무엇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갖고 싶은가? 내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가? 무엇을 관심 있어 하는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즉, 대운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운이 변화함에 따라 관심사가 또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것은 내 일간이 그동안 지나온 대운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금의 내 모습이 보입니다. 가령 내가 오로지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다 필요 없고 마음 편하고 건강이 제일이야.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이 대운의 흐름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정해진 시스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내 사업을 하고 싶다든지 이러한 마음을 만드는 것 또한 대운이 만들어내는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러한 구조를 보면 모일간이 해자축 대운을 지날 때 오로지 돈 벌어야지 인생의 목표였다면 임묘진을 만나는 운에서 명예욕과 폼나는 것들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축대운을 보내고 인대운을 만나면서 축과 연결된 그 어떠한 것도 꼴보기 싫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대운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운을 해석할 때는 먼저 과거부터 걸어온 자신의 모습을 파악하고 현재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정확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돈인지, 만남인지, 사업인지, 공부인지, 새로운 일인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사주 원국에서 부여한 조건을 보고 대운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령 내가 지금까지 육신의 식상과 재성을 활용해서 장사를 해온 사람이라면 인성대운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손발을 써서 장사를 한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나 머리를 활용해 자격면허를 활용하며 살아갈까, 이런 식의 마인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크게 두 가지 패턴이 발생하는데, 식상과 재성의 삶을 버리고 아이디어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기존에 해오던 것에 약간의 수정과 아이템을 변경해서 계속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주방에 들어가 음식 장사를 그동안 해왔다면 이제는 인성대운처럼 시설을 임대하는 숙박업이나 자릿세를 받는 커피숍이나 PC방, 펜션업 등 이런 식으로 자신의 관심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내 사주 원국 인성을 기반으로 교육 일을 잘 하고 있다가 대운에서 편재대운을 만나게 되면 하던 일이 왠지 지루하게 느껴지게 되고 변화를 주고 싶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입니다. 아니면 기존의 교육 일을 발전시켜 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난 대운은 무엇을 관심 있어 하는가를 알아야 자신의 대운을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운을 해석하고 활용할 때에는 대운의 반대편에 있는 글자나 육신의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반대편에 있는 글자가 내가 진정으로 채우고 싶은 욕심이고 나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한 대운은 만나면 10년에서 20년을 겪고 지나가야 합니다. 내가 만난 대운이 나의 관심사가 되고 내가 이끌고 싶은 욕망이 되고 나의 무대가 됩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꿈꾸고 성공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대운지지 반대편에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채울 수 없는 환경이 되고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비겁대운이라면 비겁이라는 환경 조건이 온 것입니다. 장악력, 주도력, 독립성을 갖게 되고 이때 누군가는 창업이나 새로운 나만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 치열한 경쟁의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득이하게 비겁의 극을 받는 반대편의 재성의 조건은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성의 활동력까지 브레이크가 들어가게 되니까 돈의 융통이 활발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현금을 가지고 하는 장사는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육친으로는 기혼자라면 배우자나 부친에 대한 근심, 걱정 등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비겁 대운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비겁의 환경이 강하고 재성의 환경이 약하다는 것은 반대로 인성의 환경은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겁 대운에는 비겁과 인성의 조건을 활용해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비겁의 전문성, 인성의 깊이 있는 지식이나 자격, 학문, 면허를 가지고 이러한 것을 결합해서 전문성 있는 자격 면허를 추구한다든지 창업이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도의 전문기술 체계, 수수료 체계, 임대성 문서, 무형적 아이템, 교육, 이러한 관련된 일이나 사업 등이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여러 사람과 함께 협업이나 동업을 통해 하는 업무들이 유리한 환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표면에 나타난 대운만을 보지 마시고 그 이면, 반대편에 있는 환경을 함께 보고
대운을 해석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식상 대운이 걸어가고 있다면 어떤가요? 식상의 조건부 환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반대편에 있는 관성의 조건은 힘이 약하다는 의미겠죠. 육친으로 보면 관성의 모습이 그리 좋지 않겠죠. 가령 여성이라면 배우자로 인한 근심 걱정, 남성이라면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이 나타날 수 있겠죠. 혹은 이러한 육친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식상 대운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관성의 조건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식상과 비겁을 주된 조건으로 살아가야 의미 있는 대운의 기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상은 내 손발을 써서 활동력을 열어주게 되고, 비겁은 나만의 독립적인 전문성이 나타나는 조건이 마련되니까 새로운 일에 가담하거나 나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전문성을 활용해서 하는 일들은 유리한 환경이 되고, 만약 사주 원국에 재성까지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재물의 성취도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식상 대운이 오면 직장을 때려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운을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내가 정해진 시스템이나 룰이 강한 환경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식상 대운을 맞이하면 좀 더 자유롭고 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나의 관심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업무에 대한 변동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원국에 만약 인성이 있다면 전문적인 기술 자격과 이러한 공부를 하게 되어서 직업을 바꾸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운은 나에게 조건부 환경을 제시해주고, 반대편 환경은 힘을 약화시키는 작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 원국에 있는 글자가 대운에서 또 들어올 때는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자의적인 의미나 육신의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 글자를 활용해서 살아가라는 신호나 타이밍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글자의 모습이나 조건은 고개를 들 수 없는 시기를 만나게 되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반대편의 글자가 절실했던 사람은 대운을 걸어가는 동안 채워지지 않는 모습이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걸어가는 대운이 나쁘다면 내 삶이 잘못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자연의 흐름은 인간의 희노애락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부여된 대운의 환경도 내가 이뻐서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원하는 환경 조건을 주고, 내가 싫어서 나쁜 환경 조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운을 해석하고 활용할 때는 내 사주 원국에서 허락한 조건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대운의 환경을 활용해서 살아가시면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꽃을 피우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령 사주 원국에서 학문과 교육을 주로 사용하는 팔자가 있다면 재성 대운을 만나게 되면 재성이 인성을 극하게 돼서 지금까지 해오던 학문과 교육의 일이 망가지나요? 그렇게 보이는 것은 내 자신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활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 내 사주 원국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대운을 이용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교육사업, 학원사업, 강의나 책을 집필해서 하는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은 대운을 해석할 때에는 절대 대운만을 가지고 대박운이 온다고 보지 말고 내 사주 원국에서 부여받은 조건을 가지고 대운을 활용한다면 어떠한 대운이 찾아와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사주 원국의 조건을 알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대운을 대입해 보면 분명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운의 관심사가 무엇이며 내가 이끌고 싶은 무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운은 나에게 조건을 주는 자연의 흐름일 뿐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주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흐름을 읽는다면 어떤 대운이 오든지 나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운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시간 위에 의미 있는 꽃이 피어나길 바라며 지금까지 사주인 도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